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유승목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할 내용은 울트라사운드 가이드 프로시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환자를 치료할 때 수많은 프로시저를 하고 있는데요. 초음파를 이용하여 시술을 하면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시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초음파 유도화 술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음파 유도화 술기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것이 사격인데요. 이렇게 눈을 가리고 사격을 하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유튜브에서 본 영상에서 이분은 성공을 하긴 합니다만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격은 이와 같이 하는데요. 조준경과 가늠자를 맞춰서 일치된 곳에 총알이 도달하는 곳이라 그렇게 가늠을 해서 사격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가장 정확하게 사격을 하는 방법은 아마 이와 같이 레이저로 탄착점을 확인한 상태에서 사격을 하는 것이 아마 제일 확실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초음파 유도화 술기는 이와 같은 개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영화를 보니까 전지현은 사격을 엄청 잘하던데요. 뭐 백발백중으로 다 성공하더랍니다. 저도 중심정맥관 잡을 때 초음파 없이도 거의 다 성공하는데요. 꼭 초음파를 사용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SCM 머슬이랑 클라비클 삼각형 만들어서 랜드마크 향해서 찌르면 잘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죠? 랜드마크가 점점점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하나 해드리면요. 초음파를 이용한 술기와 랜드마크를 이용한 술기를 비교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익스퍼트와 넌 익스퍼트, 다시 말해서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과 초심자를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성공률은 당연히 초음파를 이용한 경우가 높았는데요. 특히 넌 익스퍼트에서 크게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컴플리케이션 역시 익스퍼트의 경우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넌 익스퍼트 같은 경우는 의미 있게 컴플리케이션이 줄어듦을 볼 수 있었지요. 그런데 한편 디피컬트 4개의 경우 사뭇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 초심자의 경우는 초음파를 이용해도 성공률이 크게 향상되지 않았는데 반해서 익스퍼트의 경우 초음파를 쥐어주면 성공률이 65%에서 93%로 크게 향상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고 적음에 다름없이 초음파가 크게 도움이 되고 특히 쉽지 않은 그런 케이스에서는 경험 많은 사람이 초음파를 잡고 있으면 믿고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음파 유도화 술기는 이미 1978년도에 처음 보고되어 있으니 아마 이게 되게 어마어마하게 좀 오래된 그런 술기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ASAP에서 코어 프라이머리 이머전시 US 어플리케이션으로 정했고요. 2017년도에는 중심정맥관을 잡을 때뿐만 아니라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자원까지 그 초음파로 다 확인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초음파 유도화 술기를 해야 할까요? 우선 아나토미컬 베리어빌리티, 사람마다 해부학적으로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있음직한 곳을 찌르는 것이 아니고 직접 그 실체를 눈으로 보고 그렇게 시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베셀 페이턴시, 특히 혈관의 시술을 할 때는 혈관 안쪽에 이제 스럼보시스 같은 것이 그런 것들이 막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을 미리 이미지를 보고 확인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잘못된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눈으로 타겟을 보고 시술을 하는 경우가 컴플리케이션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고요. 앞에 말한 것들과 같이 이제 초음파로 이제 바늘이나 카테터가 잘 들어갔는지 그 시술의 성공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초음파 유도화 술기를 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술기는 침습적인 시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균적인 처치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무균 처치의 번들을 잘 따라야만 하는데요. 중심정맥과 사건을 예로 설명하자면 우선 손위생은 기본이고요. 무균 처치를 위해 소독된 가운과 장갑, 그리고 모자와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시술을 합니다. 시술 부위만 남기고 소독포로 환자를 다 덮어줘야만 되고요. 그리고 소독약으로 시술 부위를 깨끗하게 소독을 한 뒤에 시술을 합니다. 중심정맥관의 경우는 그 일종의 포린 바디가 혈관 안에 거치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확인을 해서 굳이 필요가 없으면 가능한 빨리 제거를 해주는 것이 인펙션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소독약에 대해서 잠시 추가 설명을 하자면, 먼저 소독약을 어떤 약을 쓰는 것이 좋느냐, 이 연구에서 보면은 포비돈과 클로로엑시딘을 비교한 연구인데, 클로로엑시딘이 월등히 감염률이 적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70% 알코올과 혼합한 클로로엑시딘 용액을 소독약으로 사용하라고 CDC에서 권고하고 있고요. 굳이 시술 부위를 빡빡 문질러 닦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초음파와 여러가지 시술 도구들을 미리 세팅해 놔야 하는데요. 초음파는 이와 같이 리니어 하이 프리퀀시 프로브를 사용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목표물이 좀 몸속 깊은 곳에 있으면은 컨벡스 프로브 같이 다른 프로브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얕은 곳에 이제 목표물이 있는 경우는 리니어 프로브가 가장 좋은 해상도를 제공하니까 보다 용이하게 시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브는 역시 소독된 비닐에 싸가지고 멸균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시술을 해야 하는데요. 이 그림이 중요한데, 시술을 하는 사람과 타겟과 그리고 초음파 모니터가 다 일직선상에 있도록 초음파를 위치해야 하고요. 그리고 왼손으로는 초음파 프로브를 잡고 있으니까 오른손 한 손으로 다른 기구들을 다 다룰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기구들을 다 펼쳐둬야 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적인 시술 방법을 설명할 텐데요. 그 전에 초음파를 이용한 그런 술기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US 어시스트 프로시저, 그리고 다른 하나는 US 가이디드 프로시저입니다. US 어시스트 프로시저는 사이트 마킹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초음파로 위치를 확인을 하고 실제 술기를 할 때는 초음파 없이 시술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US 가이디드 프로시저는 리얼타임으로 초음파를 보면서 바늘이 들어가는 걸 다 확인하면서 시술을 하는 것을 US 가이디드 프로시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초음파를 이용해서 미리 타겟의 위치를 다 확인해 놓은 상태에서 시술은 지금 초음파 없이 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도 측면에서는 US 가이드 프로시저가 훨씬 좋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리얼타임으로 어프로치하기 힘든 그런 상황도 있으므로 그때는 US 어시스트 프로시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초음파로 스캔할 때 타겟을 단축으로 잘라보는 경우가 있고 장축으로 길게 잘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각각 트랜스버스 스캔, 롱지튜디널 스캔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초음파 주사면과 타겟 그 장기 사이의 그런 관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한편 초음파 주사면과 장기가 아니라 초음파 주사면과 주사바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가 인플레인 그리고 아웃 오브 플레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인플레인은 초음파 주사면의 전장을 이제 주사바늘이 다 지나가는 것이고, 아웃 오브 플레인은 주사면을 주사바늘이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플레인에서는 주사바늘이 전체가 다 화면에 보일 것인데, 아웃 오브 플레인은 주사바늘이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왼쪽의 그림은 이제 롱지튜디널 스캔을 인플레인으로 접근한 것이고, 오른쪽 그림은 이제 타겟을 트랜스버스 스캔으로 잡아서 아웃 오브 플레인으로 주사바늘을 진입시킨 것입니다. 지금 실제 초음파 영상을 보면은
왼쪽 것이 이제 롱지튜디널 스캔의 인플레인 어프로치가 될 것이고, 오른쪽 것이 트랜스버스 스캔의 아웃 오브 플레인 어프로치가 됩니다. 사실 바늘의 전장을 다 보는 그런 인플레인 어프로치가 좋긴 한데, 사실 그 인플레인 어프로치는 바늘이 초음파 주사면을 정확하게 지나가야지만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제 바늘이 좀 비껴서 지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옆으로 기울어지거나 그러면은 화면에 아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수익입니다. 반면에 이제 아웃 오브 플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일단 점으로는 다 보이니까 초심자들이 이제 쉽게 배울 수 있긴 한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화면에 보인 점이 바늘의 어느 부분인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초음파 주사면의 그 위치에 따라서 점이 이제 타겟의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운데 있다 해가지고 바늘이 잘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긴 있습니다. 초음파 주사면에 그 바늘의 샤프트가 위치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그 점 아래로 이제 마치 와이파이 같이 그런 링다운 아티팩트가 보이게 되는데요. 반면에 이제 니들 팁이 딱 위치하게 되면은 링다운 아티팩트 없이 하나의 점으로만 딱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지금 바늘의 샤프트를 지나고 있는지, 또는 이제 바늘 니들 팁이 지금 초음파 주사면 아래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목표로 하는 깊이까지 어떻게 정확하게 주사바늘 진입시키느냐, 그러면 방법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건데요. 원하는 타겟의 깊이를 확인하고 그만큼 프로브에서 이제 떨어진 곳에 바늘을 이제 인설션을 하면서 45도 각도로 진입을 하면은 원했던 깊이에서 초음파 주사면과 바늘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허나 이렇게 하면은 바늘이 완전 삐뚤어져서 지나가지고 좌우로 이제 원치 않은 곳에서 이제 그 점이 딱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진입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 그런 의도치 않은 부분을 찔러가지고 예상치 못한 그런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으로 그 니들 팁이 이제 주행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제 시술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방법으로서 다이나믹 니들 팁 포지셔닝이라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바늘을 이제 초음파 프로 바로 앞에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바늘을 넣자마자 니들이 이제 초음파 상에서 이제 표면에 가깝게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점이 보였으니까 이 초음파 프로브를 이제 뒤쪽으로 틸팅 기울여 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주사면이 앞쪽으로 나가게 되면서 점이 보이지 않게 되겠죠. 니들이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프로브를 멈춰놓고 멈춘 상태에서 니들을 다시 앞으로 진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니들 팁이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반복해 나가면서 앞으로 니들 팁을 앞으로 이제 진입시키는 겁니다. 전진해 나가면서 전진 나가면은 이제 타겟에 도달하게끔 되겠죠. 이것이 바로 DNTP, 다시 말해서 다이나믹 니들 팁 포지션이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초음파를 직접 보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니들 집어넣게 되면은 점이 이렇게 딱 보이죠? 하얗게? 그러면 니들을 스톱시키고 프로브를 기울입니다. 그럼 니들이 안 보이겠죠? 다시 니들을 진입시키면은 어느 진입시키면 밑으로 링다운 아티팩트가 보이게 샤프트가 되고, 다시 니들을 스톱시키고 틸팅을 시키고, 틸팅을 멈추고 니들을 앞으로 전진시키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앞으로 나가면은 마지막에 타겟을 하는 곳에 가까이 가서 마지막으로 텐팅 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힘을 줘서 폭 찌르면은 이제 타겟으로 하는 곳에 니들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초음파 유도와 술기를 어떨 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어웨이입니다.
에어웨이 매니지먼트에서의 초음파 활용은 인투베이션 컨펌하는 것도 초음파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술기를 하는 중이니까요. 술기의 관점에서는 에어웨이에서는 이제 크리코사이로이토미를 빼놓을 수 없겠죠. 크리코사이로이토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로이드 카틸리지와 그다음에 크리코이드 카틸리지 이 사이에 있는 크리코사이로이드 멤브레인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이를 초음파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초음파에서 카틸리지는 다른 조직에 비해서 약간 좀 로우 에코제닉하게 약간 까맣게 그렇게 관찰됩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은 여기가 사이로이드 카틸리지가 되어 있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또 약간 로우 덴시티 로우 에코제닉하게 여기가 이제 크리코이드 카틸리지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롱지튜디널하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곳이 트라키알 엔도세리움 멤브레인 트라키아의 이제 표면이 될 것이고 여기부터는 이제 에어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가 투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하얗게 다 반사가 된 에코제닉하게 보이는 트라키아 엔도세리움이 보이고 이 밑으로는 다 허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사이로이드 카틸리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크리코이드 카틸리지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트라키아 링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술하고자 하는 크리코사이로이드 멤브레인은 이 트라키아 카틸리지와 크리코이드 카틸리지 사이에 있는 요 사이에 멤브레인 그러니까 크리코사이로이드 멤브레인 여기서 시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크리코사이로이드 멤브레인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시면은 사이로 카틸리지 밑에서 여기서 이제 멤브레인 보이고 밑에 가서 로우 에코제닉하게 크리코이드 카틸리지가 보이는 다시 한번 사이로 카틸리지가 보이고 내려가다 보면은 멤브레인이 보이고 그 다음에 크리코이드 카틸리지가 이렇게 보이는 여기서 보면은 얘가 사이로이드 카틸리지가 뾰족하게 이렇게 보이고 여기서 멤브레인이 보이고 크리코이드 카틸리지가 이렇게 보이는 이 사이에 멤브레인에서 시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뭐 메스가 있다든지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이와 같이 정상 아나토미가 아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케이스에서 이제 초음파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투베이션을 트라이하기 전에 미리 이제 이런 디피컬트 에어웨이에서는 초음파로 사이로이드 카틸리지와 크리코이드 카틸리지 그리고 크리코사이로이드 멤브레인을 미리 확인을 해가지고 사이트 마킹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투베이션을 페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위급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그 위치에서 시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피볼은 목은 이제 굴곡이 많이 져가지고 US 가이드 프로시저 하기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이트 마킹을 해가지고 US 어시스티드 프로시저를 하게 되는데 시술을 하기 전에 만약에 미리 마킹을 다 해놨는데 목에 움직인다든지 목을 돌린다든지 자세가 변하게 되면은 그 사이트 마킹한 위치가 또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다음은 소라센테시스인데요. 소라센테시스 역시 이제 US 어시스티드 프로시저를 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실시간으로 가이딩하면서 프로시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제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에서 시술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베슬이 립의 아래쪽에 지나기 때문에 립의 어퍼 마진 쪽에서 어프로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 여러 군데를 좀 확인해 가지고 프리스캔 상에서 가장 이제 플루이드 컬렉션이 많은 곳, 깊은 곳 그런 곳을 찾아가지고 이제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에서 프로브를 위아래로 틸팅을 해가지고 안전한지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시술을 하면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초음파를 가이딩하면서 하게 되면은 약간 비스듬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가능하면 이제 수직으로 퍼펜디큘러하게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진입각이 생각보다 좀 가파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소라센테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프리스캔을 해가지고 안전한 위치를 확인한다면은 US 어시스티드 프로시저로 해도 충분히 이제
그냥 랜드마크를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안전한 시술이 가능할 것입니다. 가장 많은 합병증이 이제 뉴모소라스가 될 텐데, 이건 이제, 스터디에서 보면은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했을 때는, 뉴모소라스가 한 70%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이제 보고되어 있으니까 초음파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시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라센테시스인데요. 파라센테시스 역시 이제 초음파 이용하면은 안전하게 또 정확하게 시술할 수 있는데요. 초음파를 미리 충분히 스캔을 해가지고 플루이드 컬렉션이 가장 많은 곳을 미리 타겟을 해가지고 그곳을 이제 마킹해서 초음파 시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US 가이디드 프로시저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초음파로 가장 많이 고여있는 것을 찾는다면은 굳이 꼭 카운터 맥버니 포인트가 아니어도 가장 좀 손쉽게 시술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파라센테시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페리카디오 센테시스인데요. 페리카디오 센테시스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탐폰이 있으면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좀 위험하죠. 페리카디오 센테시스 옆에 이제 폐도 있고 뉴모소라스도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심장을 이제 만약에 좀 이퓨전이 적은 곳을 찌르다 보면 잘못해서 심장을 찌를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프리스캔을 해가지고 가장 안전하게 많이 고여 있어서 니들이 손쉽게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시술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페리카디오 센테시스는 이와 같이 이제 서브자이포이드 쪽에서 이제 어프로치 할 수도 있고, 파라스터널에서 어프로치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에이피칼에서 어프로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군데를 다 확인을 해가지고 가장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플루이드 컬렉션이 많고 그 플루이드 컬렉션에 있는 페리카디움까지 진입하는 그런 길이 안전하게 뭐가 좀 가리지 않는지, 폐나 리버나 이런 것들이 걸리지 않는지 그런 걸 잘 확인해 가지고 안전하게 시술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스트로센테시스인데요. 아스트로센테시스도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보다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니 조인트의 플루이드 컬렉션을 볼 수 있는데요. 니 조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슈프라 파텔라 스페이스 쪽에 이제 플루이드 컬렉션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여기에 파텔라가 이렇게 있고 피머가 있어가지고 여기 플루이드 컬렉션이 이렇게 많이 고여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니는 이 파텔라부터 해가지고 이 피모랄리스트까지 해가지고 쿼드라셉스 피모리스 텐던이 바로 위쪽으로 이렇게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안테레 쪽에서 이제 접근하게 되면 이 텐던을 찌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스트로센테시스 할 때는 이제 사이드 쪽에서 옆에서 이렇게 인플레인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쿼드리스 페모리스 텐던을 건들지 않고 텐던 인주리 없이 이렇게 시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초음파로 보게 되면은 이제 텐던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피머, 이건 지금 트랜스버스 스캔으로 잡고 있잖아요. 트랜스버스 스캔으로 잡고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피머가 붙고, 지금 파텔라는 지금 피머 그 파텔라 위쪽에서 슈프라 파텔라 스페이스 쪽에서 이제 프로브를 대고 있기 때문에 파텔라는 보이지 않고 피머 이렇게 보입니다. 이 앞쪽으로는 당연히 쿼드리세스 피모리스 텐던이 지나고 있을 것이고요. 옆쪽에서 사이드 쪽에서 이렇게 이건 지금 숏 엑시스로 트랜스버스 스캔을 하고 있지만 인플레인으로 어프로치 했기 때문에 니들의 전장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입을 해서 아스피레이션 하게 되면은 안전하게 아스피레이션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파이널 태핑인데요. 스파이널 태핑 역시 이제 초음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파이널 컬럼을 이제 롱티튜드하게 잡으면은 이렇게 버터브라가 이제 3, 4, 5 이렇게
L5, S1 이렇게 가지고 버테브라가 스피노스 프로세스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셀쿰 쪽 이렇게 보이게 되고, 이것을 이제 트랜스버스하게 잡게 되면은 이렇게 스피노스 프로세스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고, 양쪽으로 이제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이렇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파인은 이제 겉에 부분만 이제 하얗게 보이고 나머지는 까맣게 통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티피트를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스파인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 우리가 니들이 진입할 위치랑, 그리고 스피노스 프로세스 약간 아래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 스피노스 프로세스 피해서 이제 니들을 진입할 수 있는 그 각도, 그걸 미리 스캔을 해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그 위치에서 이제 태핑을 시도하면은 보다 좀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보통은 이제 스파이널 태핑할 때 초음파를 이용하지 않고 이제 손으로 직접 만져가면서 위치를 확인해서 시술을 하곤 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오베시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스파인이 잘 만져지지 않는 그런 디피컬티 케이스에서 초음파를 이용하면은 도움이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너브 블럭 하는 모습인데요. 이게 우리 보통 이제 발바닥 쪽에 수처를 한다든지 이런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 이제 너브 블럭, 티비아 너브를 이제 너브 블럭을 해가지고 시술을 하고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하곤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 티비아 너브는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뒤쪽으로 말레우스 뒤쪽에서 이렇게 주행하고 있는데요. 이 아킬레스 텐던과 말레우스 쪽을 같이, 여기 말레우스와 아킬레스 텐던 있는 데를 같이 이제 스캔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티비아 너브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티비아 너브 보이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티비아 너브 바로 옆에 포스티럴 티비아 아터리아, 포스티럴 티비아 베인이 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랜드마크 삼아가지고 그냥 찌르게 되면은 베슬 인주리의 위험이 있는 거고요. 너브 같은 경우 초음파에서 이렇게 약간 좀 뻥뻥뻥뻥 구멍이 난 허니컴 어피어런스를 이제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티비아 너브를 확인해 가지고 니드를 진입시켜서 이 티비아 너브 주변에만 이제 리도케인 같은 그런 마취약을 이제 주사를 하게 되면은 소량으로 좀 가능한 이제 적은 양으로 안전하게 이런 너브 블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CPR을 할 때 하는 프로시저인데요. 우리 에크모 CPR, 이 CPR을 하는 경우 이제 에크모 누르려면은 아터리얼과 베인의 아터리얼 펑처랑 베인이 펑처를 해야 되는데, 보통 피모럴 아터리얼, 피모럴 베인 많이 쓰죠. 피모럴 아터리얼, 피모럴 베인이 되게 굵은 그런 베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어레스트가 난 상태에서는 이제 펄스가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카테터라이제이션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펑처했을 때 이게 어레스트 난 상태에서는 아터리얼 그런 블러드도 되게 좀 검게 베너스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둘을 구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 가지고 카테터라이제이션 하게 되면은 보다 손쉽게 시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CPR 하면 계속 카디악 컴프레션 해야 하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이제 지금 여기서도 루카스라고 하는 이제 메카니컬 컴프레서를 쓰고 있는데, 이런 메카니컬 컴프레서를 쓰는 것이 좀 환자를 좀 최소한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꼭 ECPR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CPR 할 때 저기 피모럴 아터리에다가 아터리얼 라인 캐널레이션 해가지고 아터리얼 라인을 거치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A 라인을 넣게 되면은 ABP, 아트리얼 BP를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트리얼 BP를 모니터링하게 되면 이제 다이아스톨릭 프레셔를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니까, 다이아스톨릭 프레셔가 이제 CPR의 퀄리티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측정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쪽에서 이제 ABG나 뭐 그런 다른 샘플 같은 것도 계속 반복할 수 있으며, 또 한 가지는 이제 펄스 체크할 때, 리듬 체크할 때 PE의 경우 이제 펄스를 만져봐 가지고 PE인지 아니면 러스크가 됐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렇게 모니터를 해놓으면은 이제 웨이브가 나타나게 되니까 펄스를 만져보는 것 같이 보게 되면은 보다
PA인지 아니면 ROS 되는지 그걸 확인하는데도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초음파 유도와 술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제 개념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초음파 유도와 술기는 지금 다룬 내용 외에도 더 많은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기본 개념은 다 동일하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초음파를 이용해서 안전하고 그리고 성공적인 시술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